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시청의 순서대로 리플을 얘기할 차례라서 제가 이제 이 안경을 썼습니다. 이 안경은 저의 눈빛을 가리기 위한 안경. 네. 네, 사실 이제 좋지 못한 소리를 할 때 주로 쓰는 안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리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제가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브리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리플이 소송은 이겼어요. 아니다, 뭐 합의한다, 뭐 합의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냥 소송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합의를 한다고 하면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 그러한 이슈보다 리플은 사실 주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합의 요거 가지고 주요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합의되기를 기다려야지 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요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는 이겼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 보신 사람이라면 이제 요 소송 관련해서는 리플이 이겼고, 지금 합의를 논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항소를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설명하기 제가 귀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전에 리플 영상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자, 리플 보면은 이게 5달로 돼 있지만 6달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을 지금 사는 게 맞냐? 어쨌든 리플이 소송 이겼어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런 다음에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더나 스택스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플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다루긴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리플 몰빵이시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리플이 몰빵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립식으로 비트로 바꿔라, 네. 혹은 비트나 이더로 바꿔라, 적립식으로.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 알아요. 저 바꾸기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네, 그래서 리플은 이것밖에 안 올랐는데 저렇게 많이 오른 비트랑 이더로 갈아타라고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잖아요. 왜 이거 썼는지 아시겠죠? 맞았잖아요. 그쵸? 네, 해서 적립식으로 갈아타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 아니 합의되면 쏠 것 같아서 못 바꾸겠다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네, 그런 건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돼요. 네. 그런 거는. 네, 저는 어쨌든 이거를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으시고 이런 걸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리플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리플 관련된 영상 올리면서 그 마진 거래소 소개하는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라 생각해요. 네, 진짜로요. 왜냐하면 리플 매매하는데 마진 거래소에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리플 현물만 가지고 하는데 왜 굳이 해외 거래소를 써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마진 하게끔 하고, 그럼 리플이 많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든 손실 많이 하려고 마진 하게 되면은 다 잃고, 이런 게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현물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초보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리플에 물려 있으면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인 건데,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본절까지 올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 건데, 아무리 어떤 가격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마진으로 다 잃게 만드는, 저는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레퍼럴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카피 트레이딩 하시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그걸 어쨌든 하라고 유도하지도 않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카피 트레이딩 인증 영상도 올릴 테지만,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거 그냥 따라 하시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리플만 매매하시는데 굳이 해외 거래소 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무튼 이런 얘기 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리플 관련해서 여기
정상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리플 매수 자리라고 해놓고 이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사라 최소한. 네. 지금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리플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르는 리플 오른 거 의미 없나요?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야지만 의미가 있다. 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구나. 그 얘기는 요 가장 최근에 했던 리플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얘기했었고 추세선 위로 안 올라왔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고 그 다음에 잡코인 오르는 타이밍이랑 같이 얘기했었어요. 리플이 지금 오르는 게 아니다. 응? 알트코인들은 폭발하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관련된 예시도 잔뜩 해놨으니까 요 영상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진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 잡코인이 폭발하는 타이밍, 잡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리고 요때는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동일 기간 동안에 리플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수익률까지 비교해가면서 아주 네. 네, 오지게 때렸던 그런 영상이에요.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POS 코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싸우는 건, 근데 뭐 리플이 무슨 POS 코인을 대표하냐 뭐 이런 소리도 있던데 우리는 이런 걸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사회적 합의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네, 아우, 네, 대표로 두들겨 맞은 건 음.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SEC가 어떤 순서대로 소송을 걸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리플과의 소송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를 알아보면 충분히 리플이 대표에 싸운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응원하죠. 그리고 저도 리플 있습니다. 당연히 응원하고 저도 리플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목표는 리플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 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 옮길 생각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해서 본인의 목표가 리플이 잘 되는 게 목표인 거지. 리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 뭐. 리플이 잘 되는 건 그 리플 CEO만 좋은 거긴 해요, 사실. 아, 그렇게 말해도 되나? 네. 그렇게 말하면 또 리플 증권이로 또 막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아무튼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법원이 증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 본인이 뭐 판사야? 씨. 네.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갑자기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박을 하면 재밌죠. 도파민 뿜뿜하죠. 그래서 이제 뭐 10% 확률로 뭐 10배 가고 나머지는 다 반토막 나고 해가지고 딱 10배 가는 거 딱 누르면 막 도파민 뿜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장에서 놀지 마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2배, 3배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떨어져도 뭐 반토막 안 나는, 그리고 이제 뭐 한 7, 80% 확률로 2, 3배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그런 마켓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어려워. 괜한 말을 하는 것 같아. 듣지도 않을 텐데 괜한 말 하는 것 같아. 편집으로 잘라내든가 해야겠다. 어차피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리플은 이렇게 안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비트 이더로 갈아타라고? 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어렵죠. 네, 근데 그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고쳐 먹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 잠깐 하고, 딱 세게 안 하려 그랬는데 또 리플 차트를 좀 볼까요? 네, 해서 그 이제 요만큼 올랐을 때, 리플이 요만큼 올랐을 때 리플 의미 있게 오른 거 아닌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요 추세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인 그 사람이라면 리플 매수 자체를 요거를 뚫고 올라와서 뭐 요럴 때 하던가 뚫고 올라왔다든가 이게 맞다 해서
요때 그린 겁니다. 이때 영상을 하나 올렸고 요때 영상을 하나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를 뚫었으면야 좋았겠지만 제가 그러면 리플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렸을 겁니다. 근데 안 올렸죠. 왜? 이걸 못 뚫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요거를 뚫고 올라오는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좀 기다려야지 된다. 그래야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얘를 뚫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예,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비트도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긴 하죠.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만약에 저점 갱신하면 리플 저점 갱신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가능성은 높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차트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A, B, C로 봐도 되고, A, B, C로 봐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면은 진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상승 여기서부터 요렇게 조정받는 게 23.6%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사기 좋은 자리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맞죠. 맞는데 굳이? 예.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지 말지 전전긍긍하면서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요걸 뚫고 올라왔을 때 사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서 아래 다시 사야 되니? 그럼 몰라요. 저는 몰라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요걸 뚫고 올라가면 그래도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큰 하락 추세, 큰 추세가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만 제가 말할 수 있을 뿐, 그 전에 떨어졌다가나요? 올라갔다 떨어지나요? 이거는 모른다. 제 능력이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예, 그거를 맞출 능력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뭐 누구는 다른 사람들은 되나 모르겠지만 되는 사람 찾아 한번 가보시고, 예,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차트로 보자면 요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지는 제가 전에 영상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네. 일단 단기간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진짜 요걸 뚫고 올라오느냐 아니냐 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0.7달러 이상, 한 0.8달러까지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0.8달러면은 뭐 1,000원은 넘겨야겠죠, 적어도. 그렇죠. 네, 요렇다라는 거. 혹시 뭐 너 더 덧붙일 말 있니? 글쎄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똑같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아,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그려놓은 게 저도 본 거는 A, B까지는 똑같은데 C의 1파를 어디로 보냐가 지금 파동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C의 1파를 지금은 맞출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C의 1파를 지금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1, 2, 3, 4 해가지고 5, 8을 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 근처까지. 네. 좀 긍정 버전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프로는 얘를 1, 2로 본 거고, 요렇게 해도 1, 2로 볼 수도 있긴 해요. 1, 2, 3, 4, 5 해서 36.1.8. 그렇게 보면 지금 다 끝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확장해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네. 네, 왜냐면 각도선 안 뚫은 것 같은데, 그렇네, 각도선도 못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하락 가능해요. 네, 근데 요거대로 따지면은 한 0.35달러까지, 지금 0.45달러인데 0.35달러까지도 최대로 떨어지면 그 네.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네, 해서 신규 그동안 갖고 있는데 난 지금 존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으면 정말 죄송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비트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더로 적립식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으면 또 어쨌든 안 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미 비트로 좀 바꿨는데 리플로 언제 바꾸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요걸 뚫고 올라온다고 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비트가 고점을 찍고 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그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서. 그러니까 그 완전 불장 고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다시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적어도 말씀드렸던 요 추세선이 정말 심플한 추세선인데, 달러 차트 기준 원화 차트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네, 여기랑 비슷해요. 네.
여기랑 여기랑 이은 거예요. 2018년 고점, 그 다음에 2021년 고점을 이은 거예요. 요거를 뚫고 나서 그때서야 바꾸면은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때 가서 비트로 바꿨던 걸 한 절반은 다시 리플을 바꾼다던가 네. 나머지는 비트랑 리플이랑 같이 갖고 있다가 비트가 고점 찍으면 리플로 갈아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냥 포트폴리오만 수강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포트폴리오 반도 나중에 언젠가는 리플을 좀 더 살 수도 네, 있으니까. 좀 더 담을 생각이라서 네, 그냥 포트폴리오만 따라오시죠. 그냥 제 수익률 그냥 따라오시죠. 라고 말하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여의치 않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뭐 현실적인 걸 한번 말씀드렸었고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난 리플에 물려 있는데 지금 봤다 네 영상을 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 드렸고 네. 그다음에 어디를 뚫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도 언급 드렸으니까 뭐 존버하는 게 그나마 답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불장 끝까지 가면 올라가기는 갈 거예요. 네. 망할 일은 없으니까 네. 적어도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게 올라간 게 뭐 저희가 봤을 때 정말로 추세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뭐 2달러 이상을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3.4달러 여기도 5,000원 이상 네 5,000원 이상을 뚫고서 올라가가지고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 가가지고 다른 얘기지만 존버를 여전히 오래 해오셨던 분이라면 그만큼 리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왜 너까지 비꼬고 그래.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 그래? 거예요. 네. 그래 알았어. 네. 아니 그런 분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팔고서 살라고 하셔도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반 수강도 리플에 대한 믿음보다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쉽지 않겠네.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하죠. 네, 저도 리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예요. 저도 리플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막 리플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긴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뭐 다른 거 솔라나랑 뭐 이런 걸로 비트 이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솔라나가 운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네. 리플이 솔라나만큼 올라가거나 에이다가 솔라나만큼 올라가거나 이건 모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결과론적인 것도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일정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다른 잡코인들보다는 얘네를 그래도 조금만 비중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나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비트 이더 현금 솔라나 합친 게 90%가 넘어요. 그렇긴 하죠. 다른 잡코인들 비중은 아직 좀 미미한 편이긴 하니까. 나중에 뭐 잡코인들 비중 높일 때가 있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제발 추세선 뚫어서 추세선 뚫고 올라가서 그럼 추세선 뚫고 올라가면 그래도 파동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파동까지 조금 대충 보여요. 그렇죠. 네,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는 지지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1, 2, 3, 4, 5라든가 해서 파동까지 보이면 대충 단기간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 다음번에는 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네. 덧붙일 말 없지?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화이팅. 네.